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25일 오늘 한국 증시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까요?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인가요? 3,100선을 넘어서는 참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3,008.25, 0.15% 올랐고요. 근데 또 코스닥은 살짝 빠졌어요. 798.21, 마이너스 0.34%로 마감했죠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오늘 시장 뭐가 핵심이었는지 또 뭘 주목해야 할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정말 뭐랄까 이슈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. 특히 지정학적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특정 테마주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. 오늘 시장 보시면서 어떤 게 제일 눈에 들어오셨어요? 저는 역시 그 방산주랑 조선주 급락이요. 갑자기 이스라엘이랑 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나오니까 와, HUD 한국조선해양 마이너스 7% 넘게 빠지고 하나시스템도 마이너스 6.6%? 허라폭이 상당하더라고요.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52주 신고가 찍고 그랬는데 말이죠.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. 맞아요. 딱 그 부분입니다. 그동안에는 이제 중동 긴장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막힐 수도 있다 이러면서 조선주 오르고 네네. 또 방산 수요 늘 거다 이러면서 방산주 올랐는데 그렇죠. 이 휴전 소식 하나로 그런 기대감이 순식간에 차가워진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확 쏟아진 거고요.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요. 화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대표 종목들 많이 팔았다는 점. 이것도 하락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게 지정학적 요인이 한쪽을 흔들었다면 또 다른 쪽에선 완전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었어요. 스테이블 코인이요? 네,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만에 주가가 거의 3배 올랐고 넥서스도 신고가 찍었고요. 네, 엄청 뜨거웠죠. 이게 미국에서 그 지니어스 액트인가요?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되고 또 우리 정부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검토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막 불이 붙은 것 같아요. 근데 LG CNS는 왜 그런 거예요? 막 급등했다가 갑자기 10% 넘게 확 빠졌잖아요. 네, 그게 참 스테이블 코인, 그러니까 가치가 좀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, 이게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막 달아올랐던 건 맞는데요. 네. 근데 너무 단기간에 확 오르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B2, 그러니까 신용융자 있잖아요.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? 네, 그게 너무 급증한 거에 대한 부담감, 이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. LG CNS 같은 경우는 그 신용융자 잔액이 3주 만에 6배가 늘어서 580억 원이 넘었대요. 헉, 6배요? 네, 이러니까 주가가 좀 내려가면 증권사에서 담보 부족하다고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. 반대 매매. 아, 그것 때문에 추가로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커진 거죠. 증권가에서는 LG CNS 적정 주가를 한 7만 원, 8만 원, 그 정도로 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국제결제은행, BIS라고 하죠. 중앙은행들의 은행. 네.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내놨거든요. 단순 테마로만 볼 게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관점에서도 좀 봐야 한다는 거죠. 와, 정말 복잡하네요. 그런데 이렇게 막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도 꾸준히 오른 쪽도 있었잖아요. 반도체, 자동차, 그리고 원전. 이쪽은 강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SK 하이닉스는 뭐 HBM, 고대역풍 메모리 수요 기대감 요전하고 그렇죠. 계속 좋죠. 외국인들이 또 엄청 사더라고요. 6월에만 1.6조 원 순교수. 그래서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장중에 29만 원 넘기도 했고요. 이야, 현대차랑 기아도 많이 올랐죠. 현대차 5% 넘게, 기아 4% 넘게. 이건 아마 6월 수출 실적이 좀 괜찮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. 수출 기대감. 그리고 한국전력. 와,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급등인데 11%나 올랐어요. 이건 원전 시장 좋아지는 거랑 또 전기요금 혹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, 이런 게 같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아하, 한전은 복합적이군요. 네. 근데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하락으로 돌아섰고요. 참 종목별로 시비가 엇갈리네요. 그럼 오늘 수급은 어땠어요? 외국인이나 기관은 뭘 사고 뭘 팔았나요?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, LIG 넥스원, 현대차 이런 걸 좀 샀고요. 기관은 기아, 현대건설 이쪽을 많이 담았더라고요. 그럼 개인들은요? 개인들은 그 반대로 어제 급등했던 삼성전자나 한국전력 이런 걸 많이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에요. 아하. 그 외에 또 보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번에도 또 안 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. 맞다. 그것도 있었죠. 네. 그리고 뭐 호텔 관련주들 좀 오르고
또 진원생명과학이나 동성제약 같은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. 이야,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그냥 막 얽히고 설킨 하루였네요.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 기대감은 커지고 기업 내부 이슈까지 이러면서 특정 테마나 종목들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모습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특히 오늘 본 것처럼 어떤 정책 기대감이나 특정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단기에 확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경우는 그 이면에 진짜 실적이 받쳐주는지,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건지, 이런 걸 좀 냉철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.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단기적인 테마를 따라가는 투자와 또 장기적인 기업 가치, 즉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, 이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계신가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